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특전사하고 조금은 거리가 멀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기도 하는 어떤 구달이거든요. 사실 제가 최근에 되게 장안의 화제인 슬램덩크 더 퍼스트라는 슬램덩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영화 리뷰이면서도 이 영화가 저한테 준 영향력이 엄청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준 영향력이 아니라 슬램덩크라는 이 테마 자체가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살아왔던 어떤 과정, 이 배경하고도 많이 맞물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램덩크를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개봉을 해가지고 집 근처에서 영화를 봤고 재밌게 보고 한 세 번 울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예. 저 영화 보면서 어지간하면 잘 안 우는 스타일인데 한 세 번 울었습니다. 예. 그 뭐 내용이 감정적이다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공감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슬림덩크의 또 되게 또 약간 매력 포인트는 이 주인공이 예전에는 대부분 뭐 서태웅이나 강백호 이런 주역들 위주로 예전에 극장판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슬램덩크 그 애니메이션도 한 100화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주로 이제 나왔던 주인공이 서태웅 아니면 강백호 이랬었는데 그리고 송태섭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삶의 그 히스토리를 다 알려줘요. 채치수는 뭐 가정이 어떻고 여동생이 누구고 강백호는 아버지랑 불우한 집에 살았었고 아버지 막 되게 아프셨고 강백호도 약간 그로 인해서 가정 배경 때문에 좀 불우했고 좀 못 배워서 약간 좀 무식했고 약간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서태웅도 서태웅이 이제 그 전국체전이 끝나고 그 인터하이가 끝나고의 어떤 행보 그 다음에 강백호가 그 중간중간에 성장했던 배경들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송태섭은 거진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나 누나와 송태섭의 연애 관계 이런 것들만 이제 나왔었는데 오늘 이번에는 이제 송태섭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송태섭 10점으로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전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었고 저도 사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부각되는 캐릭터가 송태섭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 전에는 송태섭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작가가 송태섭으로 택하게 된 게 그리고 슬램덩크가 지금 십몇 년 뭐 20년 가까이 만에 이게 다시 이게 이제 와서 다시 한번 부활한 게 이유가 작가가 그 결말을 안 짓고 중간에 끝냈잖아요. 예, 그 누구냐 산왕 이기고 끝나잖아요. 더 스토리를 끌고 가라면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안 끌었던 이유가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기사나 어떤 여러 가지 유튜브란다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작가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었고 다른 내가 슬램덩크를 만들었던 스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을 이제 만들어도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많이 봐줄 거라 생각했었대요. 근데 다른 작품들 같은 거 많이 이제 만들어서 뽑아내는데 슬램덩크만큼은 이제 안 나와서 그 사람이 좀 고초를 겪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풍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애니메이션사나 제작사 같은 데서 슬램덩크를 같이 해보자라고 많이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구미가 안 남겼대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이 박수 칠 때 떠나고 싶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여기서 딱 끝내야만 이 사람들한테 여운이 길게 가고 이게 좀 아름다운 이제 은퇴인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시작하게 된 거는 이번에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제작사에서 이 작가분에게 되게 좋은 어떤 제안과 그 다음에 좋은 조건을 제시해줬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슬램덩크가 다시 재부활하게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에 봤어요 하고 저도 좀 늦게 본 편인데 슬램덩크 이제 봤다는 사람들 제 주변에 농구인이 아니더라도 남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제 또래나 제 위아래 5살 터울 정도면 슬램덩크가 진짜 남자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안 하던 농구도 하게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슬램덩크 나왔을 때 또 NBA 뭐 또 붐이었었고 KBL 붐이었었고 그랬던 시기였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는 많이 안 하되 슬램덩크 이번 극장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저가 또 그 이후에 어떤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슬램덩크를 보면서 제가 막 3번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슬램덩크만의 그 감성이 있어요. 예. 감성이 있는데 그 슬램덩크에서
하나하나 이 주옥 같은 대사 같은 것들이 되게 이제 제가 공감하고 뭔가 약간 인생을 배우게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사들 하고 또 송태섭과 또 그 대립하는 가정사가 나와요. 그 가정사가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슬프게 했었고 그거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걸로 왜냐면은 어쨌든 운동 경기에 대한 애니메이션인데 운동 경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흐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흐리지 않고 이 뭐지 가정사를 굉장히 은은하게 잘 나타나게 했고 송태섭이 작은 신장의 작은 체구의 선수지만 강했던 어떤 이유들을 이제 알려주는 어떤 구다리들이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예. 그리고 저도 사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농구에 미치던 사람인데 이 키가 작은 포지션이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그러면서 공감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 하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림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정감 있고 또 제가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이고 장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세 번 정도 울었어요. 와이프도 같이 봤는데 와이프는 진짜 공감을 못 하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잤거든요. 와이프는 거의 진짜 모텔 대신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래서 와이프는 거의 공감 못 하는데 저는 진짜 심장이 뜨겁고 제가 손에 땀이 안 나는 스타일인데 영화 보는 데 땀이 나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제가 영화에 대해서 막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심박수도 올라가고 그 여운이 집에 가서도 막 안 가셨거든요. 한 30분 동안. 그래서 그 정도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에 하고 또 슬램덩크가 이 2D하고 3D하고 약간 하이브리드 버전이거든요. 왜냐면 움직임은 2D처럼 딱딱하지가 않아요. 예, 부분 동작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 3D에서 나오는 모션 캡처를 따다가 2D 그림에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송태섭의 움직임, 송태섭 체구에 비슷한 사람의 움직임을 따다가 송태섭한테 입혔고, 그 다음에 최치수의 센터 움직임, 그 서태웅의 그 액티비티한 움직임, 막 덩크 찍는 그런 모션들을 다 이제 사람들이 3D로 이제 모션 캡처 따다가 2D에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리얼하기도 하고, 그림체도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고급적이게 되고, 예전에는 좀 약간 우스꽝스럽고 약간 2D의 그, 뭐라 해야 될까, 날것의 느낌이 있다라면 지금은 좀 약간 다듬어진 느낌이어서 보는데 뭔가 선명도나 화질이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돈 안 아깝더라고요, 저는. 안 아까웠고, 제가 그리고 이 중두에 제가 말 빨리 하는 이유는 이 리뷰나 컨텐츠를 빨리 하는 이유는 제가 중간에 제 이야기나 보이스를 편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를 좀 길게 쭉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랩하는 느낌 난다. 중간에 약간 좀 딜리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슬램덩크가 저한테 줬던 영향이 뭐냐면은 슬램덩크에 나왔던 주요 멤버 있잖아요. 그 북산 팀에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문제아였는데 농구로서 철이 든 사람들이잖아요. 농구로서 뭔가 좀 탈선했던 길을 뭔가 농구라는 곳에 열정을 쏟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의 어떤 히스토리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이번 영화에서도. 근데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슷한 맥락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되게 좀, 싸움도 되게 좋아하고, 이건 뭐 제 자랑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뭐, 과거에 어떤 뭐 좋았던 어떤 부분은 아닌 거기 때문에 뭐 창피스럽지만 되게 싸움 좋아하고 되게 강한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때도 되게 운동이나 활동적인 것들 굉장히 좋아하되 대신에 어떤 이런 겨루는 컴피티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힘센 어떤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전 굉장히 좋아했었어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쫓다 보니 뭔가 착한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뭐 대표적이게 이야기하면 뭐 선량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기가 약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전 약간 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물론 노땅 아저씨지만은 그 당시에는 되게 좀 강인한 존재여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랄까 그러나 약간 프레임이 씌워져서 다가오지 않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2 때쯤에 제가 이제 슬램덩크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뭔가 이 사춘기가 이제 진하게 와가지고 저의 어떤 삶을 고찰하고 있었을 때, 농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슬램덩크도 그 당시에 보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농구를 하게 됐던 어떤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농구를 하면서 굉장히 제 삶들이 굉장히 건전해졌었고 그로 인한 이 농구 체력들이 제가 또 특전사에 가서 체력을 어떤 쓰고 그 다음에 특전사를 입대할 때 있어서 굉장히 버겁지가 않았던 게 그 당시에 제가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농구를 진짜 미친 듯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 방학 때는 진짜 초코파이 같은 거 옛날에는 롯데 초코파이라고 있었어요. 네.
오리온 초코파이 말고 그런 거 되게 쌌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한 박스에 12개잖아요. 그거 방학 때는 이제 사가지고 농구 코트에서, 왜냐면 거기에 수도가가 있으니까 물은 마시면 돼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또 그 제가 항상 가던 농구 코트 주변에는 먹을 데가 없었어요. 걸어서 막 진짜 25분씩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 편의점 하나 나오고 이러는데, 농구장 안에 걸어가거나 아니면 버스 타고 가게 되면 뭐 먹을 데가 없다 보니까 진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농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그렇게 사가지고 가가지고 막 두세 개 까먹고, 또 농구하다 허기지면 두세 개 까먹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슬램덩크가 저한테 준 영감이 저한테 굉장히 저를 또 농구적으로나 뭔가 건전한 영향적으로나, 또 약간 이런 지구력 있잖아요. 뭐 뛰어다니는 체력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내 체중을 이용한 체력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끈기 같은 거, 승부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슬램덩크를 통해, 그리고 농구를 통해 되게 제가 되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토대로 베이스가 되었고, 특전사 가서도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뭔가 버거움 없이 훈련 받았고, 지금도 진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운동 중독자라고. 저는, 예, 하루에 일일에 통상 하루에 2번 정도를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예. 뭐 잠을 못 자고 뭐 친구를 안 만나더라도 일일 이후에는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로 뭐 운동을 사랑하게 된 또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저 시대에 중고등학교 때 농구하던 친구들은 되게 대부분 좀 선량한 친구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었어요. 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약간 그 당시에 취미 옵션 주로 그 당시에는 농구였었거든요. 농구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영역의 뭐 이공계, 그 다음에 뭐 문과,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농구가 공이 하나지만은 공 하나로 인해서 여러 명이 운동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그 인맥들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영향을 보게 해줬던 시발점이 슬램덩크거든요. 그래서 이 저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슬램덩크라는 이 영화 자체가 어떤 남자들에게 준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히 저는 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 자막이 올라오는데도 이 쉽게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이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극장판이 아니라 더빙판 말고 저는 자막판으로 봤거든요. 왜냐면 실제 그 일본 사람들의 보이스나 일본 사람들의 그 BGM이 그게 더 리얼하거든요. 그래서 봤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하고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히스토리를 정말 열혈 구독자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부분, 제가 라이브톡 예전에 했었을 때 예전에 또 컨텐츠 올린 것들 중에 제가 뭐 특전사 가기까지의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아 맞다, 이거 전에 조달님 이야기해줬었지 라고 이제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지금도 와이프나 저 주변에 농구하는 사람들도 뭐 종종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농구를 안 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요. 근데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핑계가 아니라 제가 농구를 지금도 하라면 할 수 있어요. 2년 전에만 해도 제가 뭐 3년 전에만 해도 농구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예. 대신에 농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제가 하고 있는 본업 있죠. 생계를 하는 업. 그 다음에 가정에 너무 소홀해지는 거예요. 농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 맨날 보죠. 그 다음에 동호회 농구 가서 맨날 농구 하죠. 저는 이제 집 주변에 실내 코트가 없어서 차를 타고 오고 가고 하면 왕복 1시간짜리 거리로 항상 농구를 하러 갔어야 됐었어요. 그러면은 가는데 1시간, 왔다 갔다 1시간, 농구하고 씻는데 또 한 3시간, 그럼 합이 4시간이잖아요. 그럼 농구만 끝나고 집에 가요? 농구 끝나는 사람들하고 또 밥 먹죠. 그럼 밥 먹고 뭐 술 먹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6, 7시간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반복되고, 또 이제 제가 그 동호회 농구만 하는 게 아니라 농구에 미쳐 있으면은 동호회 농구를 되게 잘하고 싶기 때문에 개인 연습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집 앞에 야외 아웃도어 코트 가가지고 또 드리블 연습하고 슈팅 연습하고 그러면서 되게 농구에 대해서 진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제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프로도 아니고 뭐 실업팀도 아닌데 이 동호회 농구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생계도 제가 좀 이렇게 집중도도 흐려지고, 진짜 막말로 말하면 진짜 농구에 빠져버리면은 막 진짜 일도 막 좀 게을러지는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에너지를 농구에 많이 쏟아버리다 보니까 집에도 잘 안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농구 중독만큼은 저가 엄청 좀 이게 무섭거든요, 저 자신이. 그래서 지금 농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이유도, 이걸 해버리면은 진짜 그러니까 가정이라 해봤자 몇 없지만 되게 와이프한테도 엄청 소홀해져 버리고,
아무튼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단점이 되겠구나 하고, 이게 달달이 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나 좋아서 하는 어떤 동호회인데, 동호회 이전에 약간 좀 준 매니아틱하게 이게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쯤에 농구를 딱 끊었었어요. 그때 농구 할 때는 동호회를 제가 3개 들었거든요. 3개 들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 농구 게임으로 풀로 거진 차요. 안 차더라도 혼자 또 연습하고. 근데 대신에 제가 또 농구 연습, 또 개인 연습, 그 다음에 뭐 이 동호회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다 보니까 또 웨이트 트레이닝 하죠. 그럼 뭐 운동선수도 아닌데 맨날 운동하다가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생산적이다라고 제가 느껴갖고, 그때 이제 농구를 이제 안 하게 되었죠. 또 농구는 어쨌든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정해지면은 그때 가서 농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일반 내가 할 수 있는 단순 취미 운동보다 러닝이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은 내가 만약에 오늘은 아침에 운동 끝내버려야겠다 하면 뛰어가가지고 뭐 한두 시간 운동하면 끝낼 수 있는 어떤 스포츠지만, 이 농구는 또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약속을 정하고 또 같이 운동하고 또 같이 헤어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장시간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또 주변 친구들이 너 예전에 그렇게 농구 좋아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냐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와이프는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자기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주고 해서 좋다. 그리고 예전에는 와이프가 제가 농구하는 곳에서 많이 기다려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진짜 농구를 안 건들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예, 진짜. 이게 뭐 누가 들으면은 진짜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아, 나 진짜 살 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빼는 거다, 뭐 이런 말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시발점이 슬램덩크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거든요. 슬램덩크 탓한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줬었어요. 그래서 슬램덩크에 나왔던 어떤 캐릭터들처럼 막 따라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어릴 때는 뭔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플레이나, 물론 만화 속에 혹은 또 상상 속의 인물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영향들이, 건전한 영향들이 어쨌든 뭐 운동을 하고 뛰어놀고 하는 것만큼 학창 시절에 그런 좋은 어떤 취미나 활동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좀 깨끗하게 많이 만들어줬었죠. 근데 그러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또 나는 솔로다를 요새 좀 보고 있는데, 모태 솔로 편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 믿거나 말거나인데 모태 솔로였었어요. 농구 하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농구만 하다 보니까 학창 시절이 다 갔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아련한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슬램덩크에 대한 리뷰를 너무 디테일하게 해버리면 여러분들도 곧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스포를 하게 되는 격이다 보니까, 주인공은 송태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션 캡처로 굉장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그 정리를 하자면은, 모션 캡처로 인해서 굉장히 생동감 있고, 예. 그리고 그림체가 굉장히 깔끔해졌고, 그 다음에 좀 나오는 어떤 그 히스토리들도 많이 좀 틀리고, 예.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과거에 봤던 극장판이나 그 다음에 시리즈별로 나왔던 슬램덩크 애니메이션 회차보다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감동이나 감정선이 이번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로 많이 울었고, 여러분들도 꼭 이 영화를 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고, 또 저도 이 대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컨텐츠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제가 또 이렇게 음성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 한 적이 있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또 독감 유행이라니까 독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도 유의하시고 해서 또 다음 컨텐츠로 우리 또 만나자고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See you!